금융시장의 최근 움직임과 투자 전략에 대해서 고민해 보는 시간입니다. 최근에 금융시장을 보면 이게 주식시장이든 채권시장이든 외환시장이든 커머디티 시장이든 전부 다 좀 움직임이 조용해요. 박스권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6월 초에 기록했던 주가의 고점을, 주식시장의 고점을 6월 중순에 한번 하향해 봤다가 우리나라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200으로 올라갔다가 2050까지 2100을 뚫고 내려갔다가 지금은 2150 정도로 이 사이에서 계속 지난 한 달 동안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채권 시장도 크게 다르지 않고요. 외환 시장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금이나 굴이나 철광석, 원유 이런 커머디티 시장도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이 움직임 자체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상단도 막혀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을 이후로 2차 대유행이 발생할지에 대해서 최근에 나오는 자료들을 보면 바이러스의 전염성이 훨씬 더 강화가 됐다고 합니다. 바이러스라고 하는 게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변이가 일어나는데 이 변이가 일어남에 따라서 지금 개발하고 있는 백신이 이게 이제 무의미해지는 그런 경우도 자꾸만 발생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의 변이가 일어남에 따라서 우리가 이 바이러스하고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같이 지내야 될 수 있겠다 이런 두려움도 있고, 그렇게 되면 가을에 환절기 때 환자 수가 증가하고 중증 환자가 늘어나게 되면 또다시 도시 봉쇄 이런 걸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럼 경제가 또다시 다운되지 않겠는가. 그러면 3분기 회복하던 경제가 또다시 이제 W자형으로 둔화되지 않겠는가. 이런 식의 걱정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 이익이 크게 증가하기 어렵다, 경제가 크게 성장하기 어렵다라는 것 때문에 상단이 좀 막혀 있는 그런 모양이죠. 물론 기업들에 따라서는 이걸 이제 뚫고 올라가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나스닥 최근에 사상 최고치를 다시 기록했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1000를 넘었다가 아니고 거기서 또 더 한 20% 이상 더 올라가기도 했죠. 우리나라에서도 SK 바이오팜 같은 이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상증자를 했는데 이게 이제 첫날 공모가에서 2배 올라가고 난 다음에도 상한가를 기록하고 이런 식으로 기업들에 대해서는 늘 몇몇 기업들은 이런 식의 스토리가 있습니다만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 나스닥은 조금 더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 크게 움직임이 없는, 그래서 대부분의 투자자들의 계좌가 거기서 크게 변화가 없는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위에가 막혀 있기도 하고 아래도 막혀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주식시장이라는 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투자자들이 걱정을 하려고 주식 투자를 시작하시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이제 무엇인가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시작을 하는 것이죠. 이때 우리는 걱정은 사람으로서 당연히 하는 거지만 주식시장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보다는 훨씬 더 객관적인 데이터에 따라서 움직이려고 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주식 투자를 안 하시는 분들하고 대화를 나눠보면 걱정이라는 걸 좀 더 많이 하고, 주식 투자를 많이 하시고 오랫동안 하신 분들하고 대화를 나누면 걱정보다는 실체화되어 있는 어떤 데이터에 많이 의존을 하려고 합니다. 최근에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데이터, 오늘 제가 데이터 2가지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릴 생각인데, 어쨌든 미국이 굉장히 큰 타격을 입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미국에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데이터는 미국의 고용 데이터가 됩니다. 이 고용 데이터는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습니다만 기본적으로 2가지 방식으로 집계를 합니다. 한 가지는 미리 정해진 가게에다가 설문지를 돌려서 당신이 취업 상태입니까? 실업 상태입니까? 취업 상태라고 하는 거는 일주일에 몇 시간 이상 일한 상태를 취업 상태라고 하는데, 이렇게 가구에다가 설문지 돌려서 집계해서 나오는 걸 우리가 실업률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 한 가지는 어떤 게 있느냐면, 우리나라 같으면 의료보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의료보험에 그 지역가입자가 있고 직장가입자가 있거든요. 직장가입자라고 하는 거는 직장이 월급을 주는 거죠. 페이 체크를 주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직장이 월급을 주는 사람들을 기준으로 이걸 페이롤이라고 부르는데, 이 미국 같으면 난팜 페이롤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데이터. 이게 뭐냐면 난팜, 농업 부분 빼고 농업과 관련된 부분 빼고 난 다음에 페이롤, 기업들이 월급을 주는 기준으로 해서 취업자가 얼마나 증가했느냐, 이 2가지 데이터를 주로 따집니다.
근데 지금 실업률은 미국이 5월 달에 14%가 넘었다가 4월 달에 14%가 넘었다가 5월 달에는 이게 이제 13%대로 떨어졌다가 지난달에는 11%대로 다시 떨어졌죠. 6월 달에는. 그러니까 이게 급격히 올라갔던 실업률이 낮아지고 있는 단계입니다. 지금 주가가 저점을 뚫고 내려가기에는 실업률이 여전히 낮아지고 있거든요. 경제 데이터가 좋아지고 있는데 주가가 밑으로 떨어져야 될 이유가 찾기 어렵죠. 주가가 그렇다고 해서 실업률이 내려가고 있으니까 주가가 올라가자 그러기에는 이게 10%가 넘는 실업률입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기 전에 실업률은 4% 밑이었거든요. 3.5%였는데 지금 이렇게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이게 빠른 속도로 떨어질 거다? 그렇게 보기가 어렵죠. 굉장히 속도도 느릴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바이러스하고 오랫동안 이 바이러스가 사라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사람들이 여행을 다니기 쉽지 않겠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지금은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다시 환절기가 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활동성이 떨어질 겁니다. 근데 주로 우리가 취업자의 증가가 음식, 숙박, 여행 이쪽과 관련된 영역에서 주로 취업자가 증가해왔거든요. 지난 10년 이상 동안.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 실업의 충격이 굉장히 강했고 그리고 이게 좀 오래 갈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업률이 그렇게 확 내려갈 게 아니기 때문에 주가는 예전 상태까지 다시 돌아왔습니다만 이게 계속 더 많이 올라가려고 그러면 실업률이 7%, 6% 이렇게 쭉쭉 떨어져줘야 되는데 미국의 실업률이 지금 11%. 이게 그나마 6월 달까지는 그런 걸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의회에서 이제 예산을 받아서 기업들한테 자금을 지원하면서 어떤 조건을 달았냐면 지금 3월 달, 4월 달에 해고한 건 어쩔 수 없는데 우리 지원금, 정부의 지원금을 받으면 6월까지는 다시 고용해라. 그 상태로 다시 고용을 늘려라라고 했고 기업이 여기에 각서를 쓰고 정부 지원을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6월까지는 그나마 이쪽 영역에서 고용을 확대시켜서 실업률이 좀 떨어진 상태 아니겠는가. 근데 7월 이후에도 과연 좀 느린 속도긴 하지만 계속 실업률이 낮아질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걱정이 좀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페이롤로 보게 되면 이 페이롤이라는 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는 의료보험의 지역가입자 말고 직장가입자가 지난달에 몇 명이었는데 이번 달에 몇 명이 이런 식으로 증가했는지 감소했는지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과 마찬가지가 페이롤, 신규 취업자 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게 취업자 수가 지난 3월 달, 4월 달 이럴 때 미국에서 2,100만 명이 감소했습니다. 미국의 전체 취업자는 이 직전에 바이러스 확산 이전에 1억 6천만 명 정도였거든요. 근데 이게 1억 4천만 명까지 2천만 명이 줄어들었어요. 근데 지난 두 달 동안 730만 명 정도가 다시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100만 명 줄었다 730만 명이니까 비율로 보게 되면 이게 떨어졌다가 35% 정도, 전체 페이롤 감소의 한 3분의 1 정도가 회복된 겁니다. 이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죠. 주가가 그렇게 막 올라가기에는 그러니까 몇몇 종목 빼고 전반적인 미국의 전체적으로 주식시장이 화랑장으로 가기에는 여전히 많은 실업자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번 바이러스로 해서 겪었던 고용의 감소 2,100만 명이 아직 35%밖에 회복이 안 됐어요. 근데 여전히 회복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박스권에 들어가 있고 채권금리도 박스권, 외환도 그렇고 커머더티도 그렇고 다들 박스권에 들어가 있는 거는 경제가 나빠지고 있는 중은 아니다. 좋아지고 있는 중이긴 한데 그 속도가 현저히 느리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이제 이것보다도 훨씬 더 요즘 주목받고 있는 데이터가 뭐냐면 세상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 세상이 바뀌다 보니까 옛날 데이터는 아무래도 좀 늦어요. 한 달 정도의 시차가 있는데 또 한 가지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데이터는 굉장히 빠른 데이터입니다. 굉장히 빠른 데이터. 근데 이게 사실 우리가 경제 지표 아까 말씀드린 실업률이나 페이롤이나 이런 거는 지난달에 조사를 해서 이번 달 초에 발표하고 이런 식인데 매일매일 집계가 되는 데이터가 있겠죠. 요게 예전에는 이제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용카드 사용액. 신용카드 사용액은 사실 빨리 잡으면 그 전날 신용카드 사용액을 집계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 경제가 예전에 바이러스 확산 이전에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가 있나를 보는데 이 신용카드 사용액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입니다. 근데 그걸로 보게 되면 한 80% 정도 회복이 됐어요. 꾸준하게 이제 증가를 하고 있는데 가장 최근에 지난주에 이게 좀 둔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전체 바닥에서부터 3월 말 4월 초 바닥에서부터 쭉 올라오는 과정에서 처음으로 조금 이 데이터가 꺾이기 시작해요. 근데 이게 미국이 지난주에 미국이 7월 4일 미국이 독립기념일 아닙니까? 미국으로서 굉장히 큰 그 공휴일인데 이것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지 아니면 최근에 바이러스가 다시 확산되면서 사람들의 이동이 다시 줄어들고 있는지 아직까지는 파악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이것보다도 훨씬 더 요즘 이제 각광받는 데이터가 구글과 애플이 내놓는 데이터예요. 이걸 이제 모빌리티 리포트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동성이죠. 구글에도 들어가 보면 지역사회 이동성 리포트 뭐 이런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근데 한글 구글 페이지에서는 이게 이제 제가 보니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영어로 되어 있는 구글 사이트에서 뭐 구글 모빌리티 리포트 인덱스 이렇게 가서 보면 월별로 지난 6월 달까지 전 세계 주요 도시에서 구글은 6개 분류로 해가지고 이거를 잡습니다. 어떻게 잡느냐면 우리가 구글에 구글 이제 안드로폰 쓰면 그 위치 정보를 내가 제공하겠다고 동의를 하면 내 이름이나 전화번호는 안 달고 위치 정보만 이제 구글 서버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처음에 디폴트 값으로는 이게 꺼져 있어요. 내가 이거를 그래 동의한다라고 체크를 해야지만 구글이 이 정보를 이제 서버에 저장을 합니다. 이걸 갖고 가령 뭐 6개 범주가 그 중에 하나는 공원, 또 하나는 집, 거주 지역. 이게 데이터 분석해 보면 거주 지역, 이 사람의 핸드폰이 이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 사람의 거주지, 여기는 거주지가 되는 게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 사람의 직장, 이런 식으로 해서 거주지, 직장, 공원, 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편의점과 약국 같은데 이런데 또 하나는 뭐, 레스토랑이나 이런데 이렇게 해가지고 한 6개의 범주로 사람들이 거기 얼마나 다녔는가를 집계를 합니다. 이렇게 집계를 해보니까 바이러스 이전 상태까지 사람들은 활동성은 엄청 올라왔어요. 우리도 요즘 뭐 다녀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바이러스 이전 수준으로 사람들의 활동성은 올라왔습니다. 근데 신용카드 사용액이 예전만큼은 안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어쨌든지 간에 뭐 답답하니까 집에만 있으면 답답하니까 많이 다니긴 합니다만 큰 소비를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우리나라 같으면 자동차 판매액을 보니까 판매량을 보니까 뭐 상당히 많이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근데 이런 식의 신용카드 사용액도 그렇고 자동차 판매액도 그렇고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돈을 쓰는 거는 그 이전에 한 80% 많이 올라오면 90% 정도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전체적으로 사람들의 활동성은 예전 수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애플도 이 비슷한 걸 합니다. 애플도 하는데 이게 뭐 애플의 아이폰 같은 경우에도 또 한 가지 환승역이 있네요. 아까 제가 구글에 5가지 범주밖에 말씀 안 드렸는데 6번째 범주 환승역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사람들이 환승역이라고 딱 정해놓고 거기서 사람들이 얼마나 데이터를 많이 이걸 이제 라우팅이라고 하는 라우팅 리퀘스트가 많으냐 요걸로 집계를 하는데 애플도 라우팅 리퀘스트를 이제 집계를 해요. 집계를 하는데 애플은 크게 보면 3가지 범주로 모읍니다. 드라이빙, 이게 도로상에서 운전하거나 이렇게 이동하는 거. 그 다음에 워킹, 도보로 이동하는 거. 그러니까 밖에서 활동하는 거를 드라이빙, 워킹 이렇게 잡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이제 환승역, 환승 지점 이렇게 잡는데 구글보다 애플 데이터가 좋은 거는 구글 데이터는 한 달에 한 번씩 나오는데 애플은 매일 나와요. 매일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이 데이터로 이제 확인을 해봐도 사람들의 활동성은 현저하게 올라갔습니다. 바이러스가 돌고 다시 확산되고 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이 구글이나 애플 데이터로 볼 때 사람들의 활동성이 줄어들고 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이 구글이나 애플 데이터로 봤을 때 사람들의 활동성이 줄어들고 그리고 이제 신용카드 사용액 자체가 줄어든다고 한다면
이거는 또다시 이제 주식시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겠죠. 그렇지만 아직까지 그런 증상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뭐 고평가 논란도 많고 여러 가지 논란도 많습니다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게임을 끝낼 때가 아니지 않느냐. 이게 속도가 느리다고 하지만 좋아지고 있는데 그러면 좀 더 가보자. 좀 더 가고 이게 꺾이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게 신용카드 사용액이든 아니면 구글이나 애플의 모빌리티 데이터든 이게 꺾여버리면 이동성 데이터든 이게 꺾이면 그때 가서 내가 주식 비중을 줄이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사람들은 제가 볼 때 투자자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내가 직접 데이터를 보고 내가 직접 판단을 내려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영어로 된 구글 사이트에서 구글 모빌리티 리포트 또는 애플 모빌리티 리포트 이렇게 해서 찾아서 들어가 보시면 제가 이제 확인해 봤는데 애플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데이터를 직접 제공을 합니다. 구글은 그렇게 직접 제공은 안 하는 것 같아요. 6월 말까지는 제공을 하는데 7월 달 데이터는 아직 구글은 아직은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 구글도 일주일 단위로 제공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들을 확인해 보시고 신용카드 사용액은 이거는 우리가 직접 확인해 볼 수 있는 데이터는 아니에요. 구글에 올라와 있거나 이런 데이터는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은 데이터 시대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데이터를 갖고 행동을 하는 것이지 주식 투자자들도 그냥 감으로 움직이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를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게 투자에 꽤 도움이 많이 되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테슬라도 이런 데이터를 모아요. 테슬라가 전기차 생산하는 자동차 회사다 이렇게만 생각을 해서는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설명을 못 합니다. 근데 테슬라는 자동차에다가 그걸 이제 데이터를 모으는 기능까지도 같이 장착을 시켜놓고 이 테슬라의 전기차가 전 세계 곳곳을 누빔에 따라서 전 세계 도로의 데이터를 테슬라는 모으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테슬라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그렇게 높은 기업 가치를 이게 정당한지 어떤지를 판단하기 이전에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 중에 하나는 이런 겁니다. 좀 전에 제가 애플이나 구글의 데이터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데이터를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게 이제 상당히 많은 투자와 산업을 움직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가 요즘은 가장 중요한데 여전히 저 같은 이코노미스트들이나 애널리스트들은 좀 늦게 나오는 데이터를 본단 말입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경제 데이터는 어떻게 보면 3개월씩 6개월씩 늦다고 봐야 돼요. 아주 빠른 데이터는 지난달 걸 이야기를 합니다만 사실 고용 데이터 이거는 지난달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렇게 늦지는 않죠. 하지만 경제가 그 이전에 꺾였는데 이게 고용은 몇 달 지나서 영향을 받기 시작하거든요. 이번은 거의 똑같이 움직이긴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빨리 집계 하는 데이터긴 합니다만 배율론이나 실업률이 데이터 속성상 이게 몇 달 늦은 데이터예요. 그렇게 보면 애널리스트나 이코노미스트가 하고 있는 거는 좀 늦죠. 요즘은 그것보다도 훨씬 더 빅데이터라고 하는 환승 지점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움직이느냐, 신용카드를 사람들이 얼마나 쓰고 있느냐, 또는 거주지나 공원 이런 데서 사람들이 얼마나 움직이고 레스토랑이나 다른 이제 소매 점포들의 사람들이 얼마나 왕래를 하고 있느냐라는 이런 이 패킷 데이터, 빅 데이터를 갖고 판단을 하는 게 요즘 추세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